LG이노텍에서 1조 4천억을 투자해 주셔서 우리로 봐서는 큰 성과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간접 한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정돼 있고, 또 이 중에는 한 4천억 정도는 반도체 기판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GE라든지 KIT와 해서 한 700억 정도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3조 시대를 향해서 발품 행정을 지금 이것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좀 제가 보니까 키로수를 그러니까 한 5,000km 정도 관내하고 서울, 세종, 대구를 다녔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몇 팀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사람 수는 셀 수가 없으니까 행사하고 만난 팀을 이렇게 우리 비서실에 체크해 보라니까 한 395팀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팀 이상을 만나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당선자 시절에 이제 서울의 양 국회의원님하고 국회 가서 이제 국비 따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동부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구축 사업은 180억짜리 가구에서 선정이 됐고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사실 2021년도에 K벨트에서 수도권 중심, 충남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K벨트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했지만 구미가 빠진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중앙정부에 구미가 반도체 특화 단지가 정확한 명칭은 이제 법률상 경우는 반도체 특화 단지인데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저희가 정부에 의하면은 하반기에 정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특화단지를 지정할 것 같은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를 반드시 해준다는 것도 없고, 또 구미만의 뭐 특장점이 있느냐, 뭐 그런 식의 반문도 있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끝까지 주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로 선정 기량 이런 것은 또 하나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거 기간도 그렇지만 당선되고 이후에도 우리 구미 공직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또 어제도 뭐 어제 식당 가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너무 불친절하다. 인허가 과정에 1층하고 2층을 10번 왔다고 했다. 1층에 가서 2층 갔고 2층에서는 1층으로 다시 하고 또 가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막 서로 뭐 집어 던질 정도다 이라고, 좀 물론 과장은 좀 돼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저는 뭐 언론에서도 동의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굿모닝 수요 특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2번째 하고 있고, 매주 아침 7시 30분에 전국의 유명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전파하고 있고요. 또 업무를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위해서 스탠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간부들하고는 이제 가끔씩 보는데, 실급이야 하위 직원들하고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원래 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원래 조회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듣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은 먹고 다니서 하면서 매주 화요일 날 커피하고 샌드위치 먹을 해서 그런 타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예측 가능한 인사, 좀 시스템에 의한 인사, 또 실국장들이 좀 권한을 받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운영 혁신 방안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7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인사는 사실 저는 여기에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6급 이하는 제가 누가 누굴지도 모르고 또 5급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큰 막 이렇게 흔들지 않고 이제 금평 범위 내에서 순위 내에서 거의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혁신방을 발표한 이유는 가장 큰 것들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왜 불친절하냐 이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서 틀린 것도 있지만 도사같이 알면은 민원인이 오면은 선생님 요거는 요렇고 하나 물으면은 3개, 5개, 10가지를 가르쳐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박학다식하고 나를 잘 가르쳐주는구나 해박한 지식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느낍니다. 공무원이 특히 이제 모르니까 지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아는 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민원, 복합민원이니까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이런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국 내에서 정보를 하자. 자, 7급까지는 8급, 9급은 이제 자기 돌아다니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다가 7급부터는 자기 전공을 찾아가라. 예컨대 나는 문화국이다. 나는 예술단체하고 문화 이런 거 하는 게 재밌다. 그럼 거기서 7급부터는 5급까지는 그것을 끌어밀는다고 생각하고 한 10년에서 15년 하면 이게 도사가 됩니다. 또 경제국에 가서 한 10년, 15년 하면은 이게 또 도사가 됩니다. 기업이 팔고 그 회사는 뭘 생산하고 매출이 얼마고 이게 수출이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알게 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100% 직원들이 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그런 흐름으로 가면 우리 업무 역량이 배양되고 다 전문가가 되지 않겠느냐. 국장, 과장은 조금 이렇게 종합적인 걸 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5급 때까지는 그래 한번 해보자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근무 이게 뭐냐 하면 다 이해하시려면 있습니다만 국주무과 주무계장이 하나 빠지면 그 자리에 가려고 모든 과에서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계장 빠지면은 차석계, 3석계, 4석계가 그리 갈락하고 또 말석과부터 옆으로 옮기고 6개월마다 이제 계장들이 옮기고 밑에 차석들도 옮기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6개월마다 가면 친구가 내 담당자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하면 내가 가르쳐가면서 일한다는 게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주무과나 주무계장이라는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없애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또 올라가고 또 자기가 희망하고 이래 매칭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인력 시장처럼 팔려나가고 쭉쭉쭉 하다 보면은 안 팔려나간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제 나고되는 이런 문제. 그럼 자기 능력 배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발표를 했고요.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통합진공항 배후 중심 도시로 대학을 준비를 하겠다 늘 말씀드린 건데 반도체 특화 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게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언론에서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용인에 SK 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합니다. 거기에서 이게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기울어진 농장이 정말 기울어진 농장입니다. 수도권은 경기도나 용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그래서 용인에 120조를 투자하는데 물이 붓다 하니까 물을 4천억 대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고 또 전력이 부족하다니까 5천억 대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또 용적률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땅은 제한돼 있고 많이 지어야 되니까 용적률을 제한해 줬습니다. 좀 완화해 줬습니다.
그런 데가 자연 녹지도 또 풀어줍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이 수도권에는 공장하기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도 많고. 근데 구미해달을 하니 사람이 안 간다, 인력이 없다, 뭐 정규여건이 안 좋다. 우리는 물도 많습니다. 전기도 풍부합니다. 땅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인력이 없다. 뭐 관련 기업도 우리가 한 123개 있고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도 1조 정도 해가지고 정규권 기반해주면 왜 안 됩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 국가는 이렇게 단기 성과,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급급한 거 아니냐. 제가 아래 박 대통령 특별기획장에 가서 그때도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경부고속도로 놓고 차도 우리나라에 3만 대밖에 없었는데 전국에 교통이 정말 열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업을 배치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미, 포항, 울산, 거제, 창원, 여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성과를 빨리 내고 뭐 교통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서해안에, 충청도에, 경기도에 확 풀어가지고 해도 됐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역시 지도자는 철학이 있습니다. 자, 내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 이 언론에서 그런 거를 강하게 좀 주장해 주셔야 되고 국가 전체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발전이 되는 거다. 이런 걸 좀 자꾸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신공항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고속도로 이 중부 내륙과 확장, 국도 성격 이런 것은 계속해서 건의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또 관련해서 장관님 지역 방문 계획도 있고 해서 하여튼 또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요. 또 국가 상단에 어떻게 할 거냐, 주도받아 어떻게 하면서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미가 항상 취약한 게 문화와 예술이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 이제 낙동강을 한번 잘 살려보자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 한강에는 CU와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다 가보셨겠지만 사람들이 그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CU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막걸리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하는데 우리는 낙동강에 하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폐쇄식도 돼 있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인프라가 좀 필요하고 이 낙동강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이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 언제든지 가서 좀 이렇게 걸어서도 접근하기 좋고 자전거도 좋고 또 하는 방법 이렇게 뭐 그거를 좀 한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낭만문화 축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축제도 그냥 뭐 편하게 낙동강 그 체육공원에서 하고 뭐 금산 주차장에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게 두 도심과 어떤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다음 하나라도 좀 지역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 이본도로에 하는 방법, 구미역 앞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인동 어디서 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축제도 시기, 기간 또 여러 축제, 뭐 단위 축제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같이 연결하는 만한 이런 거를 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을 넣어서 좀 이게 우리도 축제다운 축제, 명품 축제는 몇 개 만들어볼까 하는 취지로 지금 좀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산 잔디 광장 같은 경우도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펜스처럼 설치 없이 오픈하고 거기에 야외 무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주말에는 항상 이렇게 공연이 좀 흐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뭐 군수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우 중심 도시로 가야 되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단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경상도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 계획단 같은 것을 자리를 이제 국 단위의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래도시 그림도 좀 그리고 또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 이런 거를 좀 정책 기획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 하나의 선상 출장소 이전은 현재 그 회계과에서 그쪽에 이제 공간을 지금 이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마 지금 그 구 선상 군청사에 한 개 국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배치가 나오면 조금 더 참고 같은 데 좀 빼고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랬고요. 그것이 선산의 어떤 읍내의 경기 활성화라든지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 추진 혁신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미는 지금 오늘 그 신문도 보셨겠지만 경주가 추경해가지고 2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거죠. 구미는 우리가 추경해도 아마 한 1조 7천억 뭐 될지 뭐 되는데 이런 경주가 인구가 한 28만 됩니다. 26만인가 28만입니다. 우리보다 한 60%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크고 또 뭐 벌써 예천 같은 데가 1조 시대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1조 5천억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다. 그냥 보기에는 41만 인구고 뭐 포항의 두 번째 도시고 그래도 뭐 국민 기업도 많고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도 지난달 7월달 인구가 495명이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에. 그 지난달 제가 취임하고 인구를 보니까 그때도 500명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1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41만 깨진 지는 벌써 오래고요. 40만 9천 명이 또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부서별로 좀 검토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지만 어쨌든 인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8월달 내지 10월달 되면 40만 더 깨진다. 이 4자에서 3자 그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가 저는 부동하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인구를 증가하기 그거는 뭐 기본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그런 유치하는 거고 그래서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거기에 모든 것을 시정의 어떤 영향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그 뭐 걸림돌이 되는 하여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제가 기업이 뭐 하여튼 뭐 요건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 무조건 해주자. 뭐 그 기업이 여기 구미에 남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언제든지 인근 지역에 땅도 사놨다 하는데 언제든지 간다. 그냥 무조건 해줘라. 그래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뭐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듯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바꾼다기보다 우리 1,800여 공직자하고 조금씩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치수원을 하면서 우리 구미의 그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해박세 내용을 그때도 봐서 돌아서는 또 뭐 있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별도로는 없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일시금으로 100억 정도 준다고 하는 거 하고
물 관리 부담금인가 거기서 매년 100억 준다는 그게 있고 나머지 사항은 다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들입니다. 뭐 KTX를 어떻게 대구하고 경상북도가 지원해가지고 건물을 지준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경북에 그런 게 있느냐? 경북도 내용 잘 모르고 대구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구미만 한 거 아니냐 싶고요. 다른 내용은 제가 잘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도 없으면서 우리가 상선법이 영원히 이제 규제가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건 안 맞다고 했고요. 이제 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는 게 대구 홍준표 시장님께서 안동물 끄다 먹겠다 하는 거니까 뭐 사실 구미로 와서 부담을 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안 묻더라고요 저한테 대구에서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취소한 문제는 대구의 현안입니다. 우리 구미시의 현안은 저는 안 해요. 4조 8천억 사업인데 그거를 10개 공부로 나눠서 지금 작년에 3천억 예산을 3,300억 예산을 들여서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뭐 턴키 발주도 하고 이제 각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게 1공구인데 연결하는 데가 1공구인데 1공구를 가급적이면 좀 당겨달라고 이제 저도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부 철도국장님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물리적인 선은 이제 연결됩니다. 좀 빨리 하면 좋은 거고 또 선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KTX 열차를 띄우느냐 안 띄우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여기 구미 지역사회에서 적자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운실 적자를 그러면 구미시 다 떠안아라. 저는 그건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남부 내륙철도 지금 신설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거제에서 김천까지 올라오면서 그게 KTX를 띄웁니다. 경남 사람들의 그 작전입니다. KTX를 띄워가지고 150km로 오다가 김천에서 이제 신선으로 연결되면 거기서 300km 달립니다. 그럼 거기는 적자가 나느냐, 남부 내륙철도는. 그것도 원래는 0.7이 안 나왔습니다. 여타가. 안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여타를 면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합니다. 그것도 그럼 적자인데 그럼 경남에서 그 적자를 다 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동해안철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가는 그 KTX 열차가 흑자가 납니까? 그 적자 문제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너거는 뭐 적자 돈 대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신선 다니다가 구선으로 가면은 뭐 안전이 어떻고 문제될 수도 있고 옛날도 다녔고요.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다녔고 또 지금도 수원에서 KTX가 출발해가지고 대전까지 구선으로 와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도 있고 지금 동대구에서 밀양 구포로 가는 것도 구선으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행신 가는 것도 구선입니다. 부선이 많습니다. 우리만 뭐 특별히 부선이라고 굳이 주장할 이유가 없고 필요하면 다니는 겁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니는 건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죠. 바로 가면은 이제 5분 만에 가는데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20분도 걸린다 이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저는 돌아가는 거에 대한 할인 요금을 좀 적용한다든지 2,000원, 3,000원. 그러고 부산 사람까지 가는데 돌아가게 하면 굉장히 불만이 되고 그는 운영상 그러니까 동대구역이나 서대구역을 시종착으로 하는 기차 중에 일부를 우리 쪽으로 돌려서 가는 게 만들면 안 되겠느냐. 우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디어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국토부나 이런 데는 이제 일단은 부정적이죠. 뭐 적자 많이 든다. 대구 사람들이 동의하겠느냐, 김천 사람들이 동의하겠느냐, 뭐 이렇게 자기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주장하는 거고. 그래 그거는 조금 이제 건설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김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천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구미역도 거치고 김천역도 거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좀 너무 싸움을 붙이지 말고 대구, 김천, 구미로 싸움 붙이지 말고 이거는 다 같이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게 왜 땅은 구미 땅입니다.
건물은 철도청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하여튼 문 닫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몇 번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뒤에 그가 금리단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또 저걸 하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구미역이나 이렇게 철도청도 구미역 전체가 지금 이렇게 안 돼가지고 막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뭐 임대료를 주면 그것만 처음에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역구 지하 주차장 다 패키지로 다 가져가라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되고 뒤에 그것만이라도 해줄 좀 실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신한뉴스 구태우 기자입니다. 공약사항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뭐 제가 그 지방도시 출입하면서 제가 항상 그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경북 지역은 인구 소멸이 가장 걱정이고 이게 가장 문제점인데 아무리 시장이 노력을 해도 인구 소멸은 막지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이 됐는데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들어봤지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북도에 있는 그 지자체 단체장들에 대한 연합적인 뭐 어떤 정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있어도 될 나라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방도시에 단체장을 뽑아놔서 인구 정책을 모든 정책을 펴왔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지사를 비롯해서 각 시군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아주 특단의 어떤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기업 유치해봐야 몇 달 만에 몇 년 지나면 다시 떠납니다. 다. 그리고 주택 져주고 무슨 일자리 출산 정책 해봐야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부 시책이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 소멸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민선 시대를 계속 이어오면서 각 시장들이 정책을 해왔지만 계속 실패를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행위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사실 허송세월 보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특단적인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 도지사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월급 받아먹는 어떤 시장이 아니라 뭔가를 좀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하여튼 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나라적인 문제인데 뭐 제가 해결할 하여튼 뭐 저도 우리 국민도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인구 증가 대책 한두 개로 해결은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추진단을 만들고 어제도 어디 자막에 보니까 GTX 추진단을 만듭니다. 국토부에서 수도권을 완전히 지하로 해가 다 연결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걸 나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는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죠. 이게 그나마도 우리가 지방에서 주장을 하는데 지금 목소리가 작고 뭐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가고 있으니까 이게 힘이 든 건데 그래서 도의 이철 도의사도 지방 시대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게 국가 전체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막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비서들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죠. 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계속해서 내야 되고 목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질문하세요. 지금 뭐 손을 한 10대 분 들었는데 저 뒤에 우리 최은도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계천 부분은 이게 이제 하여튼 팩트는 이렇습니다. 840억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1,700억 이상 늘었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전임 시장님의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백지하자 이런 절대 아니고요. 저는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저 혼자 이렇게 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시의회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해서 하자 그러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한다 소리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대규모의 돈을 들여서 그쪽이든 구미 전체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또 그 이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국비는 고정돼 있고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의 재정으로 대량 투입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동의하겠느냐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안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의회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선거 기간에 뭐 고소고발 건은 있는데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제가 뭐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 개인이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예, 답을. 참 좋은 시대를 공략을 했었고요. 저는 글쎄 뭐 공약이라는 것이 하여튼 저는 뭐 가능하도록 제가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사실 전부 이제 돈 따라다니는데 많이 갔습니다. 뭐 행안부, 기재부, 또 국회 또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이게 이제 제가 예산 쪽에 한 8년을 근무했었는데 8년 전에도 1조 2천억이 었습니다. 그 구미시 예산이. 지금 이제 8년이 지났는데 1조 한 5천억, 3천억 늘었습니다. 근데 포항은 그때 우리보다 3천억 많았는데 지금은 1조 한 5천억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3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는데 이제 이유가 이겁니다. 프로젝트가 발굴이 아직 빈약하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뛰다닌다고 해서 돈 줄 그 제목이 있어야 프로젝트가 있어야 돈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예산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그냥 돈을 듬성듬성 줄 정도도 아니고 이 정부가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번 추경부터 용역비를 많이 좀 담아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놔야 된다. 그러면은 한 2년 뒤부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3조 달성을. 그래야 제가 사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뒤에 한 달 됐는데 누가 뭐 취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부, 대구시, 뭐 경상북도 뭐 그래서 내가 나서서 그 뭐 백지화하겠다, 재검토하겠다 한번 이야기했는 걸 계속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만 자꾸 우려할 거라니까 아니 왜 자꾸 취소원을 구매에다가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저는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나 구미나 깨끗한 물을 넣어야 된다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해평취수장 위치에서는 어차피 김천에서 감천에서도 또 내려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영남권 전체 낙동강 물을 깨끗한 물을 한다면은 구미보 위로 올리는 걸 왜 검토를 안 하느냐 그걸 좀 검토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뭐 묻지를 않으니까 제가 나서서 그걸 해달라 하긴 되고요. 저는 좀 이상한 게 청도물을 울산에 주지 않습니까? 그 청도 문대물을 주고 그래서 대구에 그게 수성구하고 동부 일부 지역에 그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걸 울산에 주니까 그 지역에 물이 모자라니까 이제 해평에서 가져가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시민들은 구미에서 해평 주장 가져간 대신에 연에 100억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울산에서는 왜 대구에 돈을 안 주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짜 감사합니다. 공유화물 주차장은 제가 아직 깊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상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 오태동 쪽인가 그쪽에 하겠다 하는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예. 시간적으로 지금 좀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가지고요.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축제라든지 특산품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민선이 아까 8기 그러니까 한 26년이 되면서 지역별로 선거한 축제가 한두 군데씩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 보니까 공항 어느 축제도 사람 많이 온다고 하는데 참 아쉽게도 구미에는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다 좋은 거는 축제에 그런 데는 다 좋은 거는 선점해가지고 뭐 해변 축제, 해변 축제, 모두 축제 다 가져가고 했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 고민인데요.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의 기존에 그 운영되고 있는 축제를 잘 살리는 방법도 방법이고 하여튼 그거는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려요. 저 특산품 관련해서 저도 참 이게 뭐 손님 누가 오는데 뭐 넥타이 줘야 된다. 넥타이가 우리에서 생산되냐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하여튼 특산품도 좀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구미하면 딱 특산물이 한두 개는 떠오르도록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뭐 시장 개인의 어떤 뭐 인기라든지 뭐 그런 걸 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요. 어쨌든 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구미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도 좀 바뀌어서 스스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도 바뀌겠다고 말씀드렸고 공무원들도 바뀌어서 옛날 좋은 시절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지금 인근 자치단체 또 다른 자치단체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과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꾸 정체돼서 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계천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 아까 말씀을 제가 다 드렸었는데 확실히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제가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는 제가 그 단위 뭐 1억 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그 사업비가 1,700까지 늘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시의회나 인동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예. 그 인동 주민들은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예. 밖에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고 또 기업 유치하고 인구 늘리기를 해야 되는데 꼭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지구 있으면 농업지구도 있고 관광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되 살기 좋은 도시 만들면 그게 인구가 벌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인프라도 잘 돼야 되고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꿈이 돈이 없더라도 진짜 그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면서 이 꿈이가 살기 좋다 문화시설도 잘 돼 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인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위에처럼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무가 첫 번째 설계 잘못됐어요. 상가가 다 가려져 있어요. 나도 인동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가게 찾아가면 한참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위계천 봉헌해가지고 물 철철철 흘렀지요. 지금 다 흐르고 있지만 천대천이요. 네, 천대천. 그리고 인동도 그렇게 하면은 거기 쓰던 물 그것도 말 깨끗해질 것이고 낙동강 물 대고 안 자랐거든. 그 물 퍼올리면 저 금전지에 그 물을 퍼올리고 일 아프면은 그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게 관광지가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님은 남들이 가면 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수동적으로 하시서는 안 되고요. 능동적으로 좀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아마 이게 어떨 필요 없고. 모든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구미시 전체 발전을 첫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동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그 돈을 써가지고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사람들 되고요.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가로수를 제가 알기로는 남시장님 때 아마 신문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돈이 저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로수를 보존해야 된다는 또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걷어내자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게 뭐 지으면 1, 20억 들 게 아니고 적어도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선산에 규모 있게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되면은 저는 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고 네.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또 개인적으로 또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고 뭐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가 잘 되려면 언론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문화예술이 되는 구미 그래서 구미가 구미 이제 거의 뭐 구미 좀 분위기 좋네 이런 또 이 평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막 서로 찌질 뽑고 막 물어뜯고 싸우더라 이런 막 분위기 산더럽더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구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 어렵습니다. 구미 뭐 안 어렵다 한 사람도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는 그 너무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구미 전체를 위한 좀 이렇게 격려와 칭찬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민간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우리 커피 한 잔밖에 못 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뭐 식사도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에 뭐 100여 명이 우르르 가다가 또 뭐 혹시나 또 여서 한 분이 또 뭐 한 일주일 동안 나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다 우리가 또 밥 사드리고 요거도 먹고 이럴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다시 코로나 얘기 더 많이 생겨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이렇게 그룹별로 한 번씩 또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